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해결을 제1국정과제로 삼고 출발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맡았죠. 취임 보름 뒤엔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고 참모들 앞에서 시연까지 나섰습니다. 부산에 가면 조그만 누르죠. 고용률이 지금 현재 4월 현재 66.6%인데 이것이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한 2% 정도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궁금한 거 있나요? 이 설명을 듣는 참모진들, 특히 경제 라인의 어깨가 정말 무거웠을 겁니다. 회의 영상을 보면 장하성 정책실장과 이용섭 당시 일자리 부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옆자리를 서로 양보하느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순서는 이제 앞으로 없습니다. 오늘 수익금이 15월 이거 견제 이거 달지 않습니다. 상황판 설치 1년이 지난 지금 성적표는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먼저 고용률은 소폭 부침을 거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고 실업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설비 투자 증가율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3.3%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어제 전격 단행된 청와대 경제 일자리 수석 교체는 이런 결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경질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악화된 경제 지표에 따라 사실상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현안 점검회의에선 청와대를 떠나는 수석 3인방의 고별 인사가 있었습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이제야 재갈이 풀렸다. 앞으로 자유롭게 주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반장식 전 일자리 수석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국민이 체감하는 게 중요한데 그 짐을 남겨두고 가서 죄송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떠나는 이만큼 남는 이의 마음도 편치 않겠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던 장하성 실장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제라인 경질설을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지만 여러분이 책임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 추진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 경제라인 전체에 경고의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전 경제부처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규제개혁 혁신회의를 불과 2시간 전에 돌연 취소했는데요. 회의 내용을 미리 검토한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취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제라인 개편에 이어 문재인 정부 2기 개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비롯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낙연 총리도 장관들 평가가 완료됐고 관련해서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개각 시기는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완료되는 7월 초에서 중순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원구성 전에는 인사청문회 진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죠. 다만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데다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마당에 괜히 청문회 국면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최대 3-4개 부처 소폭 개각이 유력합니다. 이 개각 대상으론 선거 공백을 채워야 할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총리실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부처, 그리고 일자리 수석의 카운터파트 고용노동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아무리 최저임금을 직접 설명하라고 말해도 장관이 말을 안 듣는다며 김 장관이 청와대의 주문을 묵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